물리 영역 7번째 시간 빛과 렌즈입니다. 물이 담긴 컵에 숟가락이나 빨대를 넣으면 꺾여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먼저 그림을 함께 살펴볼까요? 흰 부분이 해안가이고 파란 부분이 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중 B점까지 갈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번일까요? 만약 바다가 없고 모두 땅이라면 직선 경로인 2번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땅 위에서는 속력이 빠르고 바다에서는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땅에서 많이 가고 속력이 느린 바다에서 조금만 가는 경로인 1번 경로가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은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빛은 공기 중에서 나아갈 때와 물속에서 나아갈 때의 속력이 다릅니다. 공기 중에서는 초속 약 30만 km의 속력으로 나아가지만 물속에서는 이보다 느린 초속 22만 5천 km의 속력으로 나아갑니다. 좀 전에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가 1번이었듯이 빛도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할 때 보시는 것처럼 꺾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빛이 공기에서 다른 물질인 물로 비스듬히 진행할 때 빛의 진행 경로가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바퀴를 이용해 빛의 굴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퀴는 맨 땅에서는 빠르게 가고 잔디에서는 느리게 갑니다. 먼저 바퀴가 맨 땅과 잔디가 만나는 면을 똑바로 지나가도록 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맨 땅에서는 빨리 굴러가던 바퀴가 잔디로 들어가면 느리게 굴러가겠죠. 하지만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잔디 속에 들어가는 순간 속력이 느려질 뿐 방향이 꺾이지는 않는 것이죠. 빛의 속력이 공기 중에서는 빠르고 물속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맨 땅을 공기, 잔디밭을 물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도 공기 중에서 물로 나아갈 때 경계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빛은 꺾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퀴를 맨 땅과 풀이 만나는 부분과 비스듬하게 굴려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바퀴가 비스듬히 굴러가다가 우리가 볼 때 이 왼쪽 바퀴가 잔디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바퀴는 풀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고 아직 오른쪽 바퀴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 바퀴는 천천히, 오른쪽 바퀴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바퀴가 구르는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로 비스듬히 나아갈 때는 그림과 같이 빛이 꺾이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속력이 느린 곳에서 속력이 빠른 곳으로 나아갈 때는 빛이 어떻게 꺾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왼쪽 바퀴가 먼저 속력이 빠른 맨 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 빨리 굴러가게 되고요. 왼쪽 바퀴가 맨 땅에 있는 동안 오른쪽 바퀴는 아직 잔디 위에 있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서 조금밖에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꺾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빛도 속력이 느린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갈 때
보이는 사진처럼 꺾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비스듬히 나아갈 때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굴절되는 빛을 표시할 때는 경계면에서 수직인 기준선을 그어 입사각과 굴절각을 표시합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빛이 속도가 느려지는 물질로 들어갈 때는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아집니다. 즉,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속력이 빨라지는 곳으로 나아갈 때는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가 더 크게 꺾입니다. 즉, 속력이 느린 유리나 물에서 속력이 빠른 공기 중으로 비스듬히 나아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집니다. 물이 담긴 컵에 연필이나 빨대를 넣고 보았을 때 물체가 꺾여 보이는 것 역시 빛의 굴절 때문입니다. 왜 꺾여 보이는지 광선을 그려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연필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편의상 연필 끝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광선만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의 끝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공기와 물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그린 것처럼 굴절하여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빛이 직진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꺾여 나온 빛의 연장선인 검은색 실선이 만나는 부분인 Y 부분에 연필의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의 끝이 원래 위치보다 수면에 더 가까운 Y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곡이나 풀장의 물이 실제보다 얕아 보이는 것도 빛의 굴절 때문입니다. 또 물속에 있는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 역시 굴절로 인한 현상입니다. 좀 전에 연필이 꺾여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빛은 이렇게 실제 발이 여기에 있다면 발끝에서 나온 빛은 이 빨간색 실선처럼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이 꺾여 나온 빛의 연장선상에서 빛이 온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 위치가 실제보다 이만큼 떠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굴절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둥근 투명한 유리컵과 물만 있으면 쉽게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고 직접 실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렌즈는 굴절을 이용하여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쓰는 안경은 렌즈를 이용한 도구인데요.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왜 잘 보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를 말합니다. 볼록 렌즈라고 하면 보통 이 가운데 것처럼 생긴 렌즈만 볼록 렌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기 때문에 볼록 렌즈입니다. 반대로 오목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렌즈를 말합니다. 렌즈에서 빛이 어떻게 굴절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A와 같은 유리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빛이
비스듬히 유리로 들어가게 되면 유리는 공기 중에서보다 빛의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가 작아지게, 즉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게 꺾이게 됩니다. 유리에서 나아가던 빛이 다시 공기 중으로 나아갈 때는 속력이 다시 빠른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준선과 이루는 각도가 크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나아가게 됩니다. 볼록 렌즈는 이 A처럼 생긴 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의 경우 입사한 빛이 가운데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즉, 빛이 공기 중에서 렌즈로 들어갈 때, 렌즈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갈 때 두 번 꺾이게 되는데요. 볼록 렌즈는 빛을 다음과 같이 한 점에 모으게 됩니다. 이 빛이 모이는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렌즈는 빛이 양방향으로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렌즈의 초점은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양쪽에 있게 됩니다. 오목 렌즈는 아까 삼각형 모양의 유리를 뒤집어서 붙여 놓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는 빛이 굴절된 후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렌즈를 통해 보이는 상의 모습 또한 다릅니다. 볼록 렌즈로 가까운 물체를 보면 바로선 확대된 상이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거꾸로 된 상이 보입니다. 오목 렌즈는 가까운 물체나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모두 바로 서 있는 축소된 상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기는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외부의 물체에서 온 빛을 모아 스크린에 물체의 상을 나타나게 하는 기구입니다. 사진기는 기본적으로 빛을 모아서 굴절시켜주는 볼록 렌즈, 그리고 볼록 렌즈 뒤쪽에 상이 맺히는 스크린, 렌즈를 통해 빛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또 빛을 통과시키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셔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기의 구조는 눈의 구조와 유사한데요. 우리의 눈에도 사진기의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정체라는 것인데요. 이 수정체를 통해 모아진 빛이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망막에 모인 빛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를 전달하면 우리는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진기의 조리개처럼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홍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채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을 동공이라고 하는데 빛이 이 동공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홍채가 이완하거나 수축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죠.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의 수정체는 사진기의 볼록 렌즈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볼록 렌즈는 두께가 변하지 않지만 수정체 주변에는 모양체라는 근육이 붙어 있어 필요에 따라 수정체 두께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모양근으로 두께를 조절해서 망막의 빛이 정확히 맺히도록 해줍니다.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빛을 많이 꺾어 주어야 망막에 빛이 모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를 두껍게 해서 망막에 빛이 잘 모이도록 해줍니다. 반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빛을 조금만 꺾어 주어야 망막에 빛이 모이기 때문에
수정체를 얇게 해서 망막에 빛이 잘 모이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많이 하는 등 가까운 물체를 오랫동안 보게 되면 이 수정체가 두꺼워진 채로 오랫동안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수정체 두께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먼 곳을 볼 때도 수정체가 얇아지지 않게 됩니다. 이 두꺼워진 수정체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빛을 많이 꺾어 버리기 때문에 빛이 망막에 모이지 않고 망막의 앞쪽에 모이게 됩니다. 빛이 망막 앞쪽에 모였다가 망막 쪽에는 빛이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의 이상을 근시라고 하는데요. 수정체가 두꺼워진 채로 얇아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입니다. 가까울 근 볼 시, 가까운 물체만 잘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눈의 이상을 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시인 사람들은 오목렌즈로 된 안경을 씁니다. 빛이 정확하게 망막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오목렌즈로 한번 퍼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목렌즈로 퍼진 빛을 두꺼운 수정체가 많이 꺾어주게 되면 결국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모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글씨를 볼 때는 돋보기를 사용하지요. 나이가 들면 수정체를 조절해주는 모양체라는 근육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정체를 두껍게 잘 만들어주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글씨를 볼 때도 수정체가 얇은 채로 보게 됩니다. 얇은 상태의 수정체로 글씨를 보게 되면 빛을 많이 꺾어주지 못해서 빛이 망막 뒤쪽에 맺힙니다. 결국 망막 쪽에는 이렇게 빛이 모이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의 이상을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만 잘 보인다고 하여 원시라고 합니다. 멀원 볼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인 경우에는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를 이용해 시력을 교정합니다. 물체를 볼 때 볼록 렌즈인 돋보기로 빛을 한 번 더 모아주면 얇은 수정체가 빛을 조금만 꺾어주어도 빛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게 되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빛이 서로 다른 물질로 비스듬히 나아갈 때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꺾이는 현상인 빛의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굴절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도 설명해 보았고요.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도구인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눈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면서 시력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떤 렌즈를 사용해서 시력을 교정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